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지금 오전장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오전장 11시 반이니까 이제 전반부가 끝나가고 이제 12시 지나면서 이제 오후장으로 갈 거예요. 오늘 코스피는 좀 약세요. 대형주 중심으로 좀 약세, 조정이 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괜찮아요. 코스닥 보니까 또 2차 전지 관련된 그 종목들 좀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은 좀 괜찮은 날, 코스피 특히 대형주들은 좀 어려운 날이긴 해요. 근데 이런 날 좀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제가 계속 현금 비중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현금 있으신 분들은 뭐죠? 괜찮은 그 실적 괜찮고 찰칼 종목인데 오늘은 수급상 빠지는 날이잖아요.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도 팔고 있으니까 수급상 빠지는 날 이럴 때 어느 정도 이제 사고 싶었는데 비싸다 그랬는데 이럴 때 조정받으면 이쯤이면 살 수 있겠다 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매수 찬스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 이런 현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에게는 좀 약간 고통스러운 날이 될 수 있지만 현금을 유지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즐거운 날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현금 비중에 대해서 좀 이번 기회에도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수가 지금 올해 오전장에 바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갭으로 떨어졌죠. 갭으로 시가 자체가 뚝 떨어져서 시작을 했는데 한 2점 몇 포인트 정도 이렇게 떨어져 시작을 했는데 쭉 내려오다가 3280 이쪽을 갖다가 지지 라인으로 해서 지금 약간의 반등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서 반등 준비를 하는데 자, 요게 지금 내려오면은 여기서 반등을 할 텐데 얘는 이제 관건이 3285를 지켜내면서 3290을 돌파하느냐 그렇게 되면 오후장이 올라갈 거예요. 자, 그 지금 미국에서 발표한 그 구매자 지수가 좀 약간 생각보다 좀 시장을 하회해서 나오는 바람에 경기 성장이 약간 피크가 된 거 아니냐, 성장 그 경기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근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용이 안 풀리고 있어요. 이 경기가 성장하려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경제가 좋아지려면은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지원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미국이요. 그러니까 고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일을 해야 회사도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해야 회사도 실적을 더 내는데 그게 좀 안 풀리다 보니까 실적에도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생산, 특히 이제 제조나 이런 쪽에서 생산이 예상보다 좀 덜 나오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오펙에서 그 오펙 플러스죠, 러시아까지 참여했으니까. 이제 오펙은 기존의 산유국들, 저기 아랍권에 있는 산유국들이고 러시아 같이 BOECD 그 소속의 산유국이라 그럴까, 신규 신흥 산유국 이런 데가 포함된 게 이제 오펙 플러스인데 거기서 이제 이번에 감산 논의를 하다가 그 감산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감산을 하게 되는 증산하고 감산하고 하는 그 일정들에 대해서 좀 조율이 안 돼갖고 UAE가 반대를 하면서 협의가 좀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깨졌어요. 깨지면서 찌그러졌단 말이에요. 여기 방송에서 네 깨져갖고 그러면서 이 유가가 좀 약간 하락을 좀 했거든요. 네,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 또 그 감산에 대한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좀 있어요. 지금 석유 관련해서도 네, 논의가 좀 잘 진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미 증시가 좀 많이 힘든 모습을 보였죠. 그게 이제 한국 증시에도 수급상 영향을 줘서 외인이나 기관들도 오늘 좀 매도로 좀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면 3285 지지 라인 형성하면서 지금 올려놨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기다리다가 이제 3290 돌파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때는 조정이 나올 때 괜찮은 대형 종목들 좀 살펴보는 그런 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분할 매수 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면 우리 기회의 날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카톡이 실수가 아니라 여기 띄워놓은 이유가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요 항상 경제 관련된 뉴스나 경제 관련된 여러 다양한 소식들 그런 거를 끼고 살아야 돼요. 하루 종일 끼고 살아야 돼요.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네 하고 봐야 돼요. 근데
어떤 뉴스나 이런 게 나올 때 바로바로 볼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바쁘거나 아니면 뭐 상황상 못 보는 경우에는요. 이 카톡 같은 경우, 카톡 다 하시잖아요. 카톡에 나한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제 개인 그 카톡인데 제가 저한테 남긴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기사들 보면은 카톡으로 보내기 있거든요. 거기 카톡하고 밑에 조그맣게 아이콘이 나라고 써 있으면 나한테 보내기인데 없어도 카톡으로 보내기하고 그 보낼 사람 있잖아요. 친구 목록에 보낼 사람의 저를 이제 나 자신을 갖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와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볼 내용들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다 스크랩을 해 놓습니다. 네. 오늘 7월 7일이죠. 7월 7일인데 이거 막 새벽이고 뭐고 그럴 때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 이런 거 좀 봐야겠다, 살펴봐야겠다. 계속 이렇게 봅니다. 뭐 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일 보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스크랩해서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항상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도 보셔야 되고 종목 발굴도 저런 데 안에 있는 거예요. 찾아보시다 보면 아, 여기서 괜찮은 종목들이 있구나, 이런 걸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아, 테마성이 강하거나 이미 저건 좀 하기 어렵겠다 싶은 거는 함부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자,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오전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신흥 SEC, 그다음에 상신 EDP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흥 SEC. 뭐 주가가 이미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보시면은 뭐 어마무시하죠. 자, 이런 거 보죠. 7월 이거 분봉이구나. 죄송합니다. 이미 뭐 이렇게 저 기사들이 나오고 할 때 이미 이렇게 슈팅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테마로 간다. 네, 테마성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이 지금 불기둥이 정말로 진짜 불기둥이냐, 아니면 성냥개비처럼 성냥불 딱 끼면 확 하다 꺼지잖아요. 성냥불처럼 한번 훅 갔다가 털고 나오는 거냐, 이건 지켜보셔야 돼요. 네. 아무리 좋은 뉴스 삼성 SD하고 같이 헝가리 이제 배터리 공장 증설을 해서, 증설한다는 건 당장은 투자고 이게 실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아무리 주식이 미래에 대한 그 가치를 반영을 한다 그래도요, 시간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가시권, 어느 정도 가시권이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제도 이렇게 터졌고, 물론 외인들도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가는데, 이런 종목은 추격 매수하시는 게 아닙니다. 조정이 나올 때, 이게 진짜 불기둥이 아니면요, 조정이 내려올 거거든요. 55,000원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만약 55,000원까지 내려오나 지켜보다가 이 정도 와갖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채비를 한다. 좋은 그 미래 장기적으로 볼 땐 괜찮은 사업권인데, 어쨌든 그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 조금 지켜보다 가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내려온다. 그럼 그 부분에서 사는 거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 그래도요, 최소한 얘 몸통 절반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항상 모든 종목이 그래요. 불꽃을 쏘면은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럴 때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추격 매수하시다 어디? 여기서 물려요. 물리다가 툭 내려오면은 이제 아픔,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또 이런 경우 상신 EDP, 네, 여기도 있죠. 얘도 있는데, 얘네 둘 다 이제 헝가리 공장 증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마찬가지로 얘도 이때 뿜 했죠. 물론 올라가다 내려오다 다시 올라간 거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보시면 이런 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상승하는 데부터 해서 한번 봉을 만들어 보시면 이만큼 지금 상승한 상태거든요. 긴 장대 양봉이 지금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조정폭이 나오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얘 이미 오늘 운봉까지 나왔죠.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뭐 약간은 지금 뭐라 그러죠? 공방이 있긴 한데, 자, 한컴 MDS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것도 같지만 사실 22,000원에 지금 저항선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치다가 이건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여기서 지지라인 형성할지, 그냥 볼 때는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죠. 봉이 보시면 저점을, 그죠? 고점을 거의 유지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모양이니까 차트상 보면은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거 괜찮은데 저점 안 낮추고 뭐 고점 일단 유지하니까 결국 어느 정도 좀 옆으로 횡보하다 보면은 이제 다시 올라갈 거야. 근데 이런 종목은요, 지금 이렇게 한번 너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하다가 지쳤을 때 나오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자, 이런 날 좀 그동안 원했던 것 중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갈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올랐네요. 좀 다시 좀 올랐는데, 자, 이런 거 부담스러운 거 요건데, 오늘 이제 전량 투구를 하시면 안 돼요. 전력 투구 양반 몰빵하시면 안 되고. 자, 실리콘웍스 LX 그룹의 차기 주력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LX 세미콘으로 이름 바뀔 겁니다. 나중에 실리콘웍스 없어졌다고 상패당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LX 그룹으로 바뀌면서 이름도 이제 LX 세미콘으로 이름만 바꿔요. 네, 이름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쭉 내려와 주잖아요. 내려와 주면요, 그때는 지금 단계에선 전력으로 몰빵이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분할로 이제 조금씩 담아도, 좀 내려왔잖아요, 이만큼. 네, 담을 수 있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저렇게 좀 기회를 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한항공도 이제는 운송 쪽으로 해서, 여객보다 운송 쪽으로 해서 실적도 좋고 괜찮은데 단기간 뭐 뿜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꼬랑지까지 만들면서 저점 작업하잖아요. 이런 것도 분할 매수. 근데 얘는 뭐냐면, 여기도 그랬죠. 어저께인가 제가 설명드릴 때 한번, 어제 설명 안 드렸나? 아무튼 이렇게 20선 같은데 부딪히고 이렇게 머리 그리는 애들은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얘는 뭐냐면, 20선 돌파하는 게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 하시고 20선 부근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으로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LG전자 좀 많이 어려워요. 오늘 LG전자 좀 올른 만큼 좀 빠졌는데,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두 개의 요 박스 안에서, 전에도 있었던 이 박스권 안에서 상단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뭐 단기 상승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여기 내려오면은 뭐 여기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저럴 찬스죠. 네, 좋은 종목도 이럴 때 사는 거예요.